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측했던 바 특검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몇 분들 말씀 나누는 걸 들어보니 이 권한대행도 탄핵시켜야 되겠다 하시는군요. 이 탄핵이란 일종의 국민 소환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뇌물죄나 직권 남용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과 질서에 따라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공무원직을 엄격히 수행했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최순실 같은 사인을 사사로이 이용했다는 것이 국회 탄핵 소추의 주요 내용이고, 대통령 대리인 측은 어쩌면 충분히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함과 헌재 법정에 소란을 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특검은 특검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유가 더 걱정인 듯합니다. 촛불도 가슴에 태극기가 있을 것이고 태극기 속에도 촛불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 재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도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여당의 입장은 이 3부에서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인 김관영 경북도지사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화학무기 BX가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지내신 독성연구자 정의선 원장 2부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재판에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오늘 짚어볼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재판이었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소추위원들의 어떤 마지막 마지막 그 소추 의견이 나갑니까? 아니면 대리인 측의 변론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1시간 20분 정도 해서 끝났고요. 예. 지금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데, 네네.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분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필리버스터링 하시는 건 아니겠죠? 고의적으로 필리버스터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예상이 되고요. 네.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듣자 하니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이셨는데, 이신데, 네네. 최후 진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그렇습니까? 약간 울먹이셨습니다. 사실은. 예. 뭐 때문에, 어느 대목에서 울먹이셨습니까? 준비해온 상황을 쭉 읽으시면서, 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다가, 예. 이번 탄핵 문제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고, 예. 이제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네. 자유 정의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온 이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네. 지금 대단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좀 울먹이셨습니다. 본인도 이런 역사적인 그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죠, 그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국회에 탄핵할 때 소추 의결 당시에 제안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네. 그 이후로 또 지금 소추위원까지 맡으면서 20번 재판을 참여를 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하루속히 이 재판이 종결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네.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주말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헌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심리 내용을 쭉 한번 녹화를 봤거든요. 네, 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좀 겹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국회 측에서 강조한 최종 변론에서 주요한 대목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초에는 13개 소추안이었죠. 좀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원래 저희가 13개를 주장을 했었고요. 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다 했습니다만은 네. 결론적으로는 네. 대통령께서 네. 국민께서 뽑아주신 대통령으로서의 신임, 네.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네. 권력을 사유화해서 예. 이 국정농단을 방치했다. 예. 그 과정에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들을 네. 상당 부분 유배를 했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적 가치가 대단히 손상이 많이 되었는데 네네. 이번 탄핵심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헌법 가치를 회복하고 네. 이 정의를 다시 세워달라. 예. 그리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핵에서 인용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법 앞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까지 평등하다는 점을 바로 이 탄핵 재판을 통해서 보여달라. 예.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네. 강조하고 네. 재판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예,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의 본질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뽑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직업 공무원의 직위를 엄격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사로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의존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본질인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은 각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각을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각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가 법에 위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탄핵 소추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해서 하나씩 의결하지 않고 13개 사유를 한꺼번에 봉투를 이렇게 했다. 소위 그쪽에서는 섞어찌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든지 그렇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법사위에서 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다 이유가 없는 얘기고요. 헌법재판소 아주 재판 초기에 이미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 국회에서의 적법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대리인들이 다 양해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주장을.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이 더 이상 이건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재판 20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17번째부터 참여를 한 일부 대리인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소위 기존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왔던 대리인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소위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하겠다라고는 그 취지로 이 각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저희는 작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말에 유튜브로 본 결과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김평우 대리인이나 이쪽 이런 분들은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죠? 오늘도 김평우 변호사님 대단하셨습니다. 자,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제 헌재 선고만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에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국민의당의 어떤 그 의원분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어떻게 승복하십니까? 저는 인용이건 기각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헌법재판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법조 생활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만은 제가 헌법재판소에 한 20번 와서 직접
한 25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고 네네. 그동안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네네. 그리고 제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네. 인용될 것이 확실하고 네.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도 그렇고 특검 쪽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이 나서셔가지고 네. 주변에 이렇게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격하긴 하죠. 예. 각자의 의견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도 네. 양쪽의 주장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네. 다 균형된 시각에서 최종 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오늘 결국은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진하야. 네. 예. 자진하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진하야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네. 본인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면제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에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법 처리를 변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이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네네. 알아서 대통령 물러날 테니, 네. 더 이상,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좀 사면을 해줄 수 없겠느냐. 네, 닉슨과 포드의 예를 따르자. 맞습니다. 예. 그런 주장인데. 예. 저는 그런 거래 의도가 있다라면 그에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사면을 하냐 마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해주실 문제인데. 예. 지금 저는 설사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탄핵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결정인 것이고요. 네.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그야말로 자진 사임이기 때문에 네. 법적 효과도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설사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여전히 네. 탄핵 결정을 해야 될 실익은 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심사가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왜 안 했을까요?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것이죠. 아, 은혜를 갚았다. 대통령 보호하려고 대통령을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예. 3월 예를 들면 13일 이후에는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는 한 후속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검찰로 넘어가면 네. 특검이 수사 안 하고 그러면은 검찰은 아마 불구속 수사하고 예. 등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저는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예.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역사의 주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때도 버스 안에서 일부 시민들이 황교안 대행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탄핵 추진하실 겁니까? 오늘 11시에 긴급하게 야사당 원내대표들이 예. 회동을 했고요. 예. 그 회동한 자리에서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3당,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 3당은 탄핵을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밀한 네. 탄핵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국회에서 그렇군요.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의논을 검토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걸로 제가 얼뜻 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번에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김변준 총리를 책임 총리로 해서 좀 맡았더라면 네.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 아닌가. 특검도 연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시에 저희 당이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원내 수석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 설명해 주시죠. 당시 저희가 선총리 후탄핵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총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한치 앞을 못 봤군요. 심지어 12월 2일 날 저희한테 탄핵을 하자고 압박을 해가지고 예. 저희가 12월 2일 날 탄핵하면 도저히 안 된다. 예,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찬성을 해야지 가결이 되는데 예, 예. 이 도저히 안 되니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달라. 예. 그래서 12월 9일 날 일주일 연기해가지고 결국 예.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예. 12월 2일 날 우리가 그거를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을 예.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탄핵 반대해서 탄핵 12월 2일 날 처리 못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저도 문자를 수천 통을 받았고 예, 예. 박지원 대표는 우리 한 4만 통의 문자를 폭탄을 받았습니다. 예. 정세균 어쨌든지 예. 선총 후탄핵이 예. 지금 와서 보면 옳았다. 예, 그리고 그렇네요. 당시에 그것을 반대했던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어떻습니까? 좀 주저주저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 문제를. 정세균 의장님이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아마 정세균 의장님 입장에서는 뭐 국회의 합의를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당시 저희 당에서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직권상정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정세균 대표님이 사당이 합의해 오면 하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네. 합의하라고 하면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이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야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속으로는 특검 연장 별로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까지 한 겁니다. 예. 참, 한 70일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이제 한 70일 넘었습니까? 80일쯤 됐습니까? 70일쯤 됐습니까? 12월 9일 날 시작했으니까요. 국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요. 예.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결론만 남겨놓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갈라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좀 봉합시켜 주시고 이 통합과 화합의 길로 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